오늘도 제가 이제 오프닝을 갖고 왔어요. 제 모습이고. 근데 언제나 이것보다 중요한 건 어디? 여기. 문맥상 낱말. 오늘 배울 거예요. 그럼 문맥상 낱말이 뭐냐?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 모의고사 시험지 있죠? 그거 가지고 온 다음에 30번을 보시면 돼요. 30번이 문맥상 낱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의고사 시험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 갖고 왔지. 여기.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이거 어떤 거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 있죠? 이 선지에 단어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맞냐 아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어? 솔직하게 어떻게 풀어? 물어보면 많이들 답해. 근데 나 알아 솔직히. 여러분 이거 풀 때 이렇게 하지 않아? 그냥 쭉 읽어보고 얘가 뭔가 수상한데? 얘가 뭔가 어색한데? 하면서 고르지 않아? 얘가 답인갑다 하고 골라. 근데 그거 정말로 방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거? 아니지 않아? 아니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감에 의존하는 거잖아. 물론 그렇게 해서 맞아 왔어요 라고 해도 좋아. 맞는 건 좋지. 이제까지 여러분의 감이 되게 잘 통한 거니까. 근데 감이라는 건 방식이 아니라 뭔가 되게 구체화되지 않은 추상적인 거잖아. 그런 거는 여러분들 내가 이걸 써먹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지? 그럼 여러분 수능 날에 내가 감을 써먹어야지 라고 쓴다고 써먹어줘? 아니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의 뭔가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야 감이 좋을 텐데 그럼 여러분 수능 날에 반드시 여러분 감이 좋을까? 컨디션이 반드시 최상일까? 그러기엔 솔직히 어렵지 않아? 특히 좀 더 솔직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 수능 날에는 보통 컨디션이 떨어져. 왜? 긴장되거든. 나도 현역 때, 재수 때 나는 수능을 2번 봤어. 좀 되게 수능에 중독성이 좀 있어. 근데 어때? 어려워. 뭔가 수능 날 딱 마주하면 아직 여러분들 안 경험해본 친구도 있고 경험해본 친구도 있겠지만 정말 긴장돼. 너무 긴장돼서 나도 아직도 그때 좀 생각이 나.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긴장될 때 감은 발휘가 잘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방법이라면 나는 그런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봐. 그럼 여러분은 뭘 배워야 돼? 내가 수능 날에 컨디션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서 언제나 최악을 상정을 하고 그럴 때에도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을 배워줘야겠지. 나는 여러분한테 가르칠 건 계속해서 그거야. 언제든 써먹을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럼 얘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하나. 얘를 하기에 앞서서 이 멘트 한번 보자. 선지는 그냥 만들지 않는다. 되게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멘트야. 왜?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만들 때 평가원이 만들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들 때 그냥 아무 글이나 가져와서 만들까? 그렇지 않겠지. 어떻게 만들어? 글을 되게 신중하게 선정을 할 거야. 아이들한테 이런 능력을 보려면 아이들한테 이걸 평가하려면 이 글이 적절하지 않을까를 고민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글만 신중하게 골라? 절대 아니지. 선지도 정말 신중하게 만들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저기에서 이 글에서 그냥 랜덤하게 1, 2, 3, 4, 5 이게 아니라 얘를 해야 이거를 검증할 수 있겠다. 이걸 해야 얘를 평가할 수 있겠다를 고민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선지는 반드시 평가원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평가원의 의도가 뭐냐? 이것도 가져왔어. 평가원의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학습 방법 안내서야. 뭐라고 적혀 있어? 본 문항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화자가 반복하여 제시하는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라고 돼 있지? 반복하여 제시하는 의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이거 이미 이 수업은 문제 유형별 풀이의 코드이기 때문에 아마 글 읽기나 문장 읽기는 많이 듣고 왔을 거라고 생각 들거든? 물론 안 들었어도 괜찮아. 내가 이따가 되게 상세하게 알려줄 거야. 기초부터. 근데 다 할 순 없지만 핵심적인 거 몇 개만 말하면 여러분들 이거 보자마자 알았을 거야. 반복하여 제시하는 의견, 이걸 나는 흔히 빨파라고 얘기해. 그게 나올 거야. 다른 선생님들은 뭐 AB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ABPS라고도 하고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가 됐든 반복하여 제시하는 게 있을 거라고. 이해돼? 그럼 그거를 찾아가지고 선지에다 넣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와. 가령 이 4번에
여기에 빨간색이라고 해보자. 얘 색깔이. 이 문장의 색깔이 빨강인데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파란색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색깔이 잘 들어간 거야? 아니면 잘못 들어간 거야? 잘못 들어갔지. 그럼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쌤, 노란색이 들어갈 순 없어요? 아예 상관없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다행히도 상관없는 걸 내질 않아. 언제나 빨간색이 들어갈 자리에 파랑이거나 또는 파랑이가 들어갈 자리에 빨강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좀만 더 확장하자. 문제는 이 빨파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한 번 빨파를 찾고 나면 그거에 따라서 보는 게 꽤 쉽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처음에 빨파를 어떻게 고를지를 잘 몰라. 처음에 그럼 스타트를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때 아까 배운 걸 떠올려보자. 아까 내가 말했잖아. 뭐 말했지? 선지는 그냥 만들어져? 아니야. 선지에는 평가원의 의도가 들어가고 평가원의 의도는 반복하여 제시하는 의견을 찾는 거야. 빨파를 찾는 거야. 그럼 달리 말하면 여기에는 평가원의 의도인 뭐가 들어가겠어? 그치. 색깔이 들어가겠지. 선지는 그냥 뚫리지 않아. 전부 다 색깔을 말해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 1번 선지를 그냥 색깔이 기준으로 삼으면 답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빨강이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파랑이가 나올 수도 있어. 참고로 이 빨파도 그냥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빨강, 나쁘다고 생각하는 걸 파랑이라고 하는 편이야. 그건 내 취향이야. 여러분들 빨파 할 때 나는 파란색이 좋아하고 해도 되는데 다만 내 수업을 들을 때 나는 언제나 좋은 건 빨강이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빨간색을 좋은 걸로 두면 내 거랑 호환하기가 되게 쉬워. 알았지? 그리고 좀만 더. 자, 그럼 이렇게 1번 선지를 가지고서 얘를 기준으로 삼고 2, 3, 4, 5를 검증해 보면 될 텐데 의문점이 하나 생기지 않아? 쌤, 1번이 만약에 답이면 어떡해요? 얘가 틀린 거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왜? 아니, 만약에 1번이 답이라고 쳐봐. 그럼 1번이 답이면 얘를 가지고서 검증할 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검증한 거니까 2, 3, 4, 5가 다 어떻겠어? 싹 다 틀린 걸로 나오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어때? 1번 선지가 답이든 답이지 않든 여러분들은 그냥 얘를 가지고서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가면 풀 수 있다는 거야. 얘를 가지고 풀 때 읽다가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색깔이 들어가. 그럼 그게 답일 거고 얘를 가지고 읽었는데 나머지가 다 틀려. 그러면 얘가 답이겠지. 이해되지? 물론 자, 이건 되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솔직하게 1번이 수능에서 답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평가원 시험 중에 아예 없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절대 안 나온다 이런 건 아니야.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1번은 틀리지 않으니까 1번을 맞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설정하는 것 자체는 써볼 만한 생각이다 이거지. 다만 1번 선지를 했는데 나머지가 다 틀려? 얘가 답. 이것까지 쥐고 있으면 좀 더 완벽한 논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럼 한번 볼까? 자, 좀만 더 가볼까? 그럼 이 빨파를 전개할 때 결국 글읽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독해란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 내 교재에 있는 12가지 챕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 딱 킨 친구들은 뭐야? 이거 사전에 미리 들어야 되는 게 꽤 많나 보네? 자, 알려줄 거야.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거 먼저 한번 볼까? 자, 12가지를 다 하진 않을 거고 오늘 글들에 쓰이는 거 조금 몇 개만 갈게. 그럼 볼까? 첫 번째, 초반부의 중심 소재는 반복된대? 자, 이게 내가 아까 말한 평가원에서 말한 반복하여 제시되는 의견보라는 게 요거. 그럼 볼까? 먼저 하나, 한 문단. 여러분, 영어 문제들은 전부 다 문단이 하나거든? 갑자기 문단이 나뉘어서 막 길어지거나 이러진 않아. 물론 이미 충분히 영어 글이 길어. 많이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힘들어, 나도. 근데 하나, 결국에 문단은 하나거든? 여러분 국어에서도 배웠을 거야. 한 문단에선 몇 가지 얘기를 해? 한 가지의 얘기를 해. 근데 그럼 주제는 하나인데 소재는 몇 개냐? 소재는 최대 2개. 3개 안 나와요? 노란색 안 나와요? 초록색은요? 아니야. 빨파만 나와. 그래서 원래 이분법적 사고는 세상 살아가면서 좋지는 않아. 당연히. 언제나 회색지대가 있지. 그리고 여러분 국어나 뭐 다른 과목은 내가 모르겠어. 아마 이분법적 사고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진 않거든? 근데 영어는 도움이 돼. 어떻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사고하는 게 되게 좋아. 가령 개인이 나왔다고 해보자. 그럼 개인의 빨간색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반대는 뭐야? 개인과 사회가 언제나 반대는 아니야. 근데 수능 영어 글에서 만약에 개인과 사회가 나왔다면 그리고 얘가
파일 가능성이 거의 100%.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냥 나눠서 얘네 둘이 반대야 하고 가는 걸 나는 추천해. 알겠니?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계속해주는 게 좋다는 거야. 이게 내가 아까 말했던 글읽기의 제일 기초야. 평가원의 의도이기도 해. 그럼 오늘 쓸 것 중에 뭐가 있냐? 요거 먼저 하나 볼게요. 얘는 사실 되게 독특한 거야. 아마 여러분들 수업 들어보면서 This is not to say를 언급하는 사람을 본 적은 아예 없을 거라고 내가 좀 생각해. 나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내가 좀 방향이 되게 독특하거든. 이 반복되는 소재를 찾는 방향이 다른 선생님들이랑 좀 다른 편이야. 나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 중에 아니면 학생들 중에도 이 빨파 아니면 A, B를 찾을 때 얘랑 얘랑 비슷하니까 같은 색, 다르니까 다른 색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이런 식의 힌트가 나오면 뒤에 거 색깔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르치는 편이거든. 그럼 그게 어떤 거냐? 이런 거야. This is not to say 먼저 한번 해석 도와줄게. 봐봐. 뒤에 거라고 말하려는 건 아닌데 이런 거거든. 나는 여기에서 얘네 두 개가 같은 색이네. 비슷한 말이니까 같은 색보단 색깔을 아예 몰라도 여기서 안 읽어봐도 This is not to say라고 나오면 같은 색이 나와 라고 가르치는 거야. 얘 말의 기능을 보는 거지. 그냥 번역이 아니라 그냥 해석이 아니라 얘 말의 기능이 뭔가를 살피는 거야. 그럼 잠깐 This is not to say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Add is to say도 있지.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려는 거야 라고 돼 있어. 역접이 들어가도 똑같더라고 기능이. 근데 봐봐.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내가 왜 가르치냐? 여기 뒤에 말이 어려워지면 애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그냥 물음표를 계속 넣거든. 특히 위에 거랑 반대가 나오는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 왜? 이게 이렇게 말하려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실상은 같은 게 나와. 자, 이걸 내가 예시를 좀 쉬운 걸 하나 보여줄게. 먼저 하나. 홍규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다. 좋아, 나빠? 나빠. 좀 슬퍼. 봐봐.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읽어볼게. 근데 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모든 여자가 그를 싫어한다 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근데 뭐라고 말하려는 거야? 그냥 인기가 좀 없다고. 어때? 홍규는 여자한테 인기가 없다? 모든 여자가 싫어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인기가 좀 없다. 어때? 읽어봤을 때 상당히 자연스럽지. 이렇게 읽었을 때 말이 맞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봐봐. 인기가 있어 없어? 없네. 자,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그럼 빨간색은 뭐야? 인기가 많은 거겠지. 인기가 없어. 파란색이야. 그 다음도 가봐. 모든 여자가 싫어한대. 인기가 있어 없어? 인기가 없어. 그냥 인기가 좀 없어. 색깔 다 똑같지 않아? 달라질 법한데 똑같아. 자, 이게 왜 이러냐? This is not to say 기능은 위에 나쁜 게 나와? 그러면 최악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얘는 최악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그냥 좀 별로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 이때 부정어에서 이 역접에서 but이나 however도 되는데 rather가 제일 많이 나와. 이거는 참고로 this is not to say는 최근 수능, 최근 9월, 최근 6월에 다 나왔었거든. 작년 거 말하는 거야. 작년 수능, 작년 9월, 작년 6월 다 나왔었는데 이게 특히 rather로 많이 나와. 여러분들 이게 나오면 같은 색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는 게 정말 해석의 정확도와 속도를 많이 높여줘. 알았지? 애초에 읽기 전에 인기 없다는 내용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쁜 거, 최악, 나쁜 거가 나온다면 자, 그러면 반대도 한번 추론해 볼까?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좋은 게 나와.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올까? 베스트가 나오겠지? 최고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다시금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예시 보여줄게. 자, 봐봐. 홍규가 어떻대? 잘생겼대. 자, 지금 내가 일부러 가리고 있어. 그럼 봐봐. This is not to say가 나왔어. 잘생긴 거 좋지. 그럼 그 다음은 뭐가 나와야 돼? 제일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고 나와야 되지 않아? 베스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베스트 볼까? 미안해. 근데 말했잖아. This is not to say라고 썼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잘생긴 사람 가져왔어요. 홍규는 내가 차마 말할 순 없다. 읽어줘. 베스트다. 홍규가 제일 잘생겼다
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그럼 it is to say 다음엔 뭐야? 아, 그냥 좀 괜찮다. 이 정도로 나오는 거지. 어때? 이해되지? 이때가도 여러분 문제 풀면서도 이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미리 한번 파악해두고 이게 나왔을 때 아, 그럼 뒤에 거가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한번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 딱 3가지만 볼 거야. 여기서 요놈. 이름은 예시. 세부사항도 예시야. 자, 그럼 잠깐 볼게. 이건 실제 문구를 내가 가져왔거든. 문제에 있던 문구인데 이거를 내가 해석은 다 도와줄 거야. 자주 이념적인 원칙이 구체화된대. 법, 규칙, 그리고 제도 뭐 또는 기관 이런 데서 구체화가 된대. 근데 얘가 어떤 애들이냐면 거래를 막는 걸로 위협을 한대. 자, 이미 해석은 좀 여러분들 내가 도와줬잖아? 그럼 얘의 진짜 속뜻은 이념적인 원칙이 뭘 한다는 거야? 거래를 막는다는 거야. 일단 내가 그냥 임의대로 파랑이를 쳤어. 그럼 봐봐. 이념적인 원칙이 거래를 막겠구나. 근데 그 다음 볼래? 이집트 사회주의 하고서 나오지. 해석 내가 가져왔거든? 읽어볼게. 이집트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둘 다 참여하길 바란다. 무슨 말이야 이게? 잘 와닿아? 잘 안 와닿지 않아? 이집트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둘 다 참여하길 바란다? 이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여러분 배운 거 한번 그대로 써볼까? 여기서 하나? 아까 이집트 사회주의라고 나왔지? 얘가 뭐야? 이념의 이름 아니야? 이름? 이름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럼 여기서 이집트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나올 건 하나밖에 없어. 이념적인 원칙이 거래를 막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뭐가 있는 거야? 아, 이집트 사회주의가 있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이름이자 동시에 세부사항이야. 이 이념적인 원칙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자, 여기서 일어나는 효과가 뭐냐? 여러분 이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얘가 뭘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는 거야, 얘는. 이념적인 원칙은 뭐 할 수밖에 없겠어? 거래를 막겠지. 그럼 이 이집트 사회주의는 뭐 해? 거래를 막겠지. 이거를 생각하고 읽어야 훨씬 빠르고 훨씬 정확하다는 거야. 심지어 나중에 이런 친구들도 이게 독해가 가능해. 아무리 읽어봐도 내 국어적인 능력으로 아니면 내 배경 지식으로 얘가 왜 거래를 막는지 모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분명히 뭐야? 거래를 막을 거란 거야. 물론 속뜻까지 얘기해주면 이거 나도 조사해봤어. 노동자가 참여하는데 경영과 이득에 둘 다 참여한다 라는 말이 왜 거래를 막는 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노동자가 자기 일에 집중을 못하고 너무 바빠지니까 그런 거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기가 좀 쉽지 않지 솔직히. 배경 지식이 이렇게 있긴 어렵지. 만약에 이걸 알아야지만, 이 속뜻을 알아야지만 이거 관리, 경영, 이득을 전부 다 알아야지만 풀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영어 문제가 아니라 회사 문제 아니야? 회사 다녀야지 아는 문제잖아. 관리, 경영 또는 이득에 관한 문제잖아. 그럼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야. 얘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아까 This is not to say도 되게 최근에 많이 나왔다 했잖아. 근데 이것도 최근에 더 많이 써요. 왜? 옛날에는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같은 걸 쉽게 넣어줬어. 연결사를 넣어줬다고. 예를 들어 라고 해줬어. 예를 들어라고 넣어줬으면 여러분 쉽게 반응했겠지. 아, 요거의 예시구나. 근데 이젠 안 줘, 그걸 많이. 물론 주는 케이스도 있지만 많이 줄었어. 그럼 여러분 어찌해야 돼? 얘를 보자마자 아, 얘가 예시겠구나 라고 미리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제. 알았어? 자, 그럼 다음도 한번 볼까? 이렇게 그릴기 원칙들을 가지고서 이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 자, 우측 상단에는 여러분 언제 문제인지 쓰여 있어? 역시나 수능 문제였고 요거, 그리고 이건 우리 아까 배운 거 1번이 뭐다? 1번 선지가 세계 기준이다. 자, 그거를 가지고서 볼게. 자, 이거 내가 해석은 다 도와줄 거야. 왜냐면 이거 아직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걸 보고서 아, 이 문제를 푸는 논리가 이렇구나라고 들어만 줘. 해석이 되는 친구들은 스스로도 많이 해보고 따라와 주길 바래. 여기서 이 문제 푸는 논리를 배워두고 이후에 해석이 된다? 그때 더 잘 써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볼게. 유럽의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는 살았대. 주로 어디 살았대? 큰 게임에서 살았대. 특히 술록에서 살았대. 아마 이해 갔을 거야. 우리 조상들 유럽의 첫 번째 호모사피엔스들은 뭘 잡아먹고 살았어? 술록 잡아먹고 살았네. 근데 여기서 이것까지 보면 이런 친구 진짜 많아. 쌤,
호모사피엔스가 술록 먹었대요. 빨강이가 파랑이 잡아먹었대요. 아 근데 그건 여러분 너무 그냥 돌진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면 물론 실제로 맞을 수도 있어. 또는 쌤 술록이 계속 반복돼요. 그건 되게 좋은 논리인 것 같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고르면 더 좋긴 한데 잘 골라도 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선지. 그게 바로 색깔의 기준이겠지. 그럼 볼까? 여기에서 1번 선지 보여? 얘네보단 쟤가 맞는 기준일 거야. 그리고 이 문장 전체가 맞는 기준일 거야. 한번 볼게. 자, 심지어 이상적인 환경에서도 이런 빠른 동물들을 사냥하는 거 뭘 가지고 사냥하지? 창 또는 활과 화살 가지고 사냥하는 게 어떻대? 불확실한 일이래. 자, 앞으로 1번 선지를 가지고 2, 3, 4, 5를 검증할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 얘가 뭘 말하는지 봐봐. 창 또는 활과 화살 가지고 이렇게 빠른 동물들 사냥하는 게 쉽대 어렵대? 불확실한 일이야? 어렵대. 그래서 내가 파랑이 그어놨어. 사냥이 어렵구나. 이렇게 했어. 그럼 여러분 이분법으로 생각해볼까? 사냥이 쉬운 건 뭘까? 그게 빨강이겠지? 그치? 사냥이 쉽다, 어렵다로 2, 3, 4, 5를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웠던 글읽기를 가지고 전개를 해나가면 돼. 근데 거기서 내가 힌트들은 많이 도와줄게. 나중 가면 여러분들 이게 자동화가 돼서 머릿속에서 알아서 재생되길 바래. 근데 지금은 한번 내 걸 따라와줘. 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나네. 자, 앞에서 사냥이 어려워. 파랑이야. 그러나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색깔은 뭐겠어? 빨강이겠지. 그럼 이제 사냥이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쉽지 않을까? 그럼 그러고서 읽어보자고. 술록이 가져. 뭘 가져? 약점을 가져. 인류가 자비 없이 착취하는, 활용하는 약점을 가져. 여러분 사슴이 약점을 가져. 그러면 이제 사냥 쉬워 어려워? 쉽지. 이걸로 검증하는 거라고. 갑자기 왜 약점이 나오지? 가 아니라 여기서 사냥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사냥이 쉽다. 이렇게. 이해돼? 좀만 더 가볼까? 자, 그럼 그 다음도 볼게. 자, 여기에서 인류가 사용하는 약점인데 그게 뭐야? 얘가 수영을 잘해 못해? 얘가 수영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고 그러니까 사냥이 쉬운 거겠지. 참고로 이것도 이미 배웠겠지만 이런 콜론 같은 거는 이퀄이거든? 이런 거를 잘 써주면 똑같겠구나 라고 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어. 근데 그 다음도 볼게. 자, 물에 떠 있는 동안에 그 다음에 주어가 it이야. 얘가 누구야? 앞에 나와 있는 술록 아니야? 그럼 여러분 사냥이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사냥이 쉬워야 돼. 그러면 얘가 어때? 약해. 취약하냐 얘가. 그럼 취약하대. 여러분 사슴이 취약해. 술록이 취약해. 그러면 사냥이 쉽지 않을까? 그 다음도 읽어줄게. 느리게 움직이면서 뿔은 높이 치켜들고 그리고 어때? 여기서도 고생한대. 뭐 하느라 고생해? 물 위로 코만 간신히 꺼내놓고서 고생한대. 알겠니? 그러면 어때? 수영을 잘 못하고 이때 사냥이 쉽겠구나. 자, 그 다음도 볼게. 어떤 순간에 석기시대에 한 천재가 있는데 얘가 깨달았어. 갑자기 석기시대에 한 천재가 왜 나오지 싶긴 할 텐데 여러분 사냥이 쉬워야 돼? 어려워야 돼? 계속 그 얘기만 나올 거야. 얘가 어쨌든 볼까? 거대한 사냥의 이점을 깨달았대. 이 얘기하려고 나오는 거야. 결국 사냥이 쉽다고. 알겠니? 결국 선지는 전부 다 사냥이 쉽냐 어렵냐 말하고 있어. 아까 얘네가 수영을 못했지. 천재가 어떻게 했을까? 그가 얻는 이점을 깨달았네. 뭐에 의해서 얻는 이점이야? 할 수 있게 돼. 뭘 할 수 있어? 물 표면 위를 활강할 수 있게 됐대. 그 이점이야. 그리고 뭘 만들었니? 첫 번째 보트를 만들었네. 이분이 첫 번째 보트를 만들고 그걸 타고서 사슴을 사냥했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 가볼래? 여기서 이미 1, 2, 3, 4가 글을 읽을 때 지금 색깔이 반대로 들어간 게 없어. 다 매끄럽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답이 이미 뭔지는 알아. 근데 우리는 그런데 실제 이 당시에 문제 풀었던 친구들은 5번을 의외로 답으로 못 골랐다? 많이 틀렸어 이거를. 근데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이거야. 얘 때문에 그래. 더 쉽다. 얘가 왜? 왜냐면 얘가 힘들게거든? 그러니까 애들 마음속에 이게 피어오른 거야. 더 쉽다네? 그럼 얘가 어렵고 힘들고
얘가 더 쉽다네? 아, 대비된다 딱. 아, 힘들었던 거 나오고 그 다음 더 쉽다가 맞겠다 하면서 아, 얘 괜찮겠다. 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넘긴 거야. 왜냐면 지금 이 문장 읽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부담스러워. 길고 좀 어렵거든. 근데 여러분 일단 그건 해석도 좀 잘못된 거야. 왜냐면 더 쉽다라고 나왔을 때 얘랑 대비되는 게 아니라 이 비교급이 나오면 언제나 우린 대안을 봐야 돼. 얘랑 대비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힘들게 더 쉽게가 아니라 땅에서 보다 보트로 하는 게 더 쉬웠다. 이 말인 거야. 일단 해석에서 안 막히니까 이렇게 했을 건데 근데 이거 만약에 얘랑 대비되는 게 맞다고 쳐. 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니 여러분들 얘 가지고 이 문장 내 하나를 보고서 얘 문맥상 낱말을 고르는 게 맞아? 아까 내가 알려줬잖아. 평가원은 뭘 물어보고 싶어 해? 반복되는 의견 제시, 이 빨파를 너네가 잘 찾을 수 있나 그걸 바란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색깔을 넣어야지. 사냥이 쉽냐 어렵냐가 나와야지. 내가 해석 한번 도와줄게. 일단 힘들게 잡힌 그리고 힘들게 죽여진 먹잇감이 물 위로 끌어올려지고 나면 이것의 몸체를 다시 부족 캠프로 가져가는 건 땅에서 보다 보트에 의해서가 더 쉬웠대요. 안 와닿지. 어렵지 한글로 봐도. 근데 여기서 힘들게 잡힌 그리고 힘들게 죽여진 먹잇감? 안 되지. 사냥이 쉬웠어 어려웠어? 사냥 쉬웠잖아. 그러니까 뭐야? 아 여기에서 빨강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힘들게 잡힌 힘들게 죽여진이 되니까 색깔이 뭐가 들어갔어? 파랑이가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색깔이 딱 잘못 들어간 거. 논리상 아예 반대로 잘못 들어갔다? 얘가 답인 거야. 이제 이해되니? 여기에서 좀만 더 읽어주면 아 이렇게 힘들게 잡힌 쉽게 잡힌으로 바뀌어야 돼. 쉽게 잡힌 그리고 쉽게 죽여진 먹잇감을 물 위로 끌어올리고 나면 얘를 가져가는 것도 보트 타니까 사냥이 쉬웠지? 가져가는 것도 땅에서보다 보트가 더 쉬웠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조금 이해가 가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줄 줄을 알아야 돼. 어때? 1번 선지를 기준으로 잡고서 2, 3, 4, 5 하니까 할만하지 않아? 어렵지 않아. 여러분 이런 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 원래 이 무서운 건 방법을 몰라서 무서운 거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 거 나왔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무서운 것뿐이야. 여러분들 나중에 점점 정말 살면서도 이런 게 많이 통용되는 게 방법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다 별거 아니야. 그런 거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야 여러분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 나도 이거 영상 처음 찍을 때 되게 무서웠어. 근데 해보면 여러분 별거 아니야. 정말로. 수능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야. 나중에 여러분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데이트 해볼 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데이트하는 게 별거 아니란 게 아니라 해보고 나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방식만 제대로 알고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도 잘할 거야. 진짜. 훨씬 익숙해질 거고 훨씬 능숙해질 거야. 오케이? 여러분 겁내지 마. 알겠지? 내가 계속 도와줄게. 자 그럼 우리 한번 그 다음 문제도 가보자. 자 그 다음 문제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로 또 왔지? 똑같이 한번 또 풀어볼 거야. 얘도 이제 조금만 더 빨리 갈게. 이미 글읽기 원리도 알았고 푸는 원리도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역시나 1번 선지를 기준으로 삼고서 쭈루루룩 풀어보는 거야. 볼 때 왜 장소의 가치가 중요하냐?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으로부터 1700년대까지 이 직물 생산은 손으로 하는 공정이었다. 섬유를 활용하는데 어디에서 이용 가능한 섬유야? 특정한 지리적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거야. 그 예시로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거를 그냥 읽고 뭔가 손으로 하는 공정이 중요한 건가? 이거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얘가 제일 핵심이겠지? 물론 이 문장이 다 중요해. 근데 그 중에서도 뭐야? 여기서 핵심은 특정한 지리적 지역이 핵심인 거야. 여기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를 뚫는 거지. 이해돼? 그럼 볼게. 손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거야. 근데 특정한 지리적 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자, 이분법으로 또 생각해보자. 특정한 한 곳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그러면 여러분 반대는 뭐야? 그치? 다른 지역에서 도가 파란색인 거 아니겠어? 그걸 알고 보면 이제 훨씬 쉬워. 여기서 중요한 힌트 한번 볼까?
뭐가 있지? 지역들 사이에서의 거래. 거래보단 뭐가 핵심인 거야? 한 지역에서 사람들끼리 거래가 아니야. 누구 간의 거래야? 지역들 간의 거래야. 지역들 사이에서의 거래야. 이게 핵심인 거야. 한 지역에서만 다른 지역에서 도인 거지. 알겠지? 그럼 얘는 파랑일 거야. 여러분들 매번 얘가 답인가? 쟤가 답인가? 고민하면서 매번 검증하려고 드는 것보다 평범하게 그릴기를 쭉 해봐. 결국에 정답 선지는 아예 정반대의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두드러져. 그럼 볼게. 지역들 사이의 거래가 증가시켰대. 뭐를? 이용 가능성을. 이러한 섬유들의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켰대. 근데 그 다음 볼까? 자, 첫 번째 산업혁명이라고 나왔지. 근데 여러분 이거 뭐야? 응? 산업혁명이 뭐냐고? 석유? 석탄? 기차?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런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건 나오지 않는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왜 나왔을까? 아까도 말했지. 이름은 뭐야? 이름은 예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뭐 할까? 산업혁명이란 멘트가 왜 나왔을까? 하나만 생각해. 위에 거 반복할 거야. 위에 거 예시일 거라고. 그럼 볼게. 지역들 간의 거래가 이용 가능성을 증가시켰잖아. 산업혁명이 어떻게 했을까? 지역 간의 거래를 활성화시켰겠지? 지역 간의 거래를 했겠지? 그걸 생각하고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럼 볼게. 산업혁명과 연속적인 기술적인 발전. 어디에서? 이 만들어지는 섬유에서의 기술적인 발전이 사실에다가 더했는데 어떤 거를 더했냐? 섬유라든가 직물이 자, 중요한 거 전체는 분명히 파랑이지. 앞에 거 파랑의 예시니까. 근데 더 이상 안 한대. 자, 얘들아. 뭐를 안 해야 파랑이야? 파랑이는 뭐를 안 해야 파랑이야? 생각해봐. 그렇지. 빨강이를 안 해야 파랑이겠지. 그럼 이제 봐봐. 여기에 쌍따옴표까지 넣어가면서 필자가 강조를 해놨단 말이야. 따옴표, 쌍따옴표 같은 거 강조하려고 지금 넣었는데 얘가 지금 뭐야? 빨강이야. 위에서 세운 기준과 똑같나 한번 봐봐. 아까 위에서 뭐였어? 특정한 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게 빨강이었어. 그러고서 보니까 장소에 묶여있대. 봐봐. 어때? 똑같아 아니면 달라? 똑같지. 우리가 1번을 잡고서 세운 기준이 그대로 통하는 거야. 이렇게 한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하니까 지역에 묶였다고 표현하는 거지. 납득가니? 빨파를 잡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를 가지고서 잡은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알려준 그릴기의 힌트들을 잡고서 쭉 내려오면 돼. 자, 그럼 그 다음도 가볼까? 자, 패션 회사가 나오네. 여러분 아까도 봤지? 세부사항 또는 이름. 물론 얘는 패션 회사의 이름이 나온 건 아니야. 근데 산업혁명에서 그 많은 산업의 세부사항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패션 회사들? 아, 그럼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회사 중에 패션 회사들도 뭐 했을까? 지역 간의 거래. 그걸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기서 패션 회사가 나오든 아니면 물류 회사가 나오든 뭐 배송이 나오든 뭐 어떤 게 나오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만 얘기할 거야. 어떤 거? 지역 간의 거래가 활발하냐?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냐? 볼까? 얘네가 만들었대. 파랑이 나올 거야. 그리고 소비자들은 얻을 수 있대. 직물 그리고 상품을. 어디로부터 만들어진 거? 여기에서. 근데 뭐와 함께? 자, little or no야. 자, 얘들아, 둘 다 부정어인 거 알고 있지? little이나 few 같은 경우에는 부정어야. 없다는 거야. 그럼 볼게. 없대. 뭐가 없어야 파랑이야? 우리 아까 했지? 빨강이가 없어야 파랑이지. 그러고서 보자. 특정한 한 지역이 나오면 빨강이가 맞을 거야. 연결인데 어디 연결됐니? 장소, 방식 또는 사람, 대상이죠. 어떤 거? 상품이 만들어지는 그 사람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는 방식 또는 장소에 어때? 연결된 거, 묶여있는 거. 빨강이 확실하죠. 특정한 한 장소에 연결되는 게 지금 빨강인 거 느껴져?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더 갈게. 그럼 확실하게 파랑인데 빨강이가 없다. 간단하지? 자, 그럼 이제 여기도 봐. 디스네? 이것 위에 걸 가리킬 거야. 근데 이때 언제나 빨강이가 없이 파랑이래잖아. 그럼 얘는 뭐겠어? 전체 파랑이를 받아주겠지? 이것은 countered. 카운터 쳤다네. 자, 하나. 파랑이가 카운터 친대. 반대한다는 얘기야. 그럼 파랑이가 어디에 반대해야 돼?
빨강이에 반대해야겠지? 그런데 이 잠을 읽어보자. disconnect가 나오네? 연결이 안 됐다네? 연결이 안 됐대. 자나, 연결되는 게 뭐야?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사람, 방식, 장소에 연결된 게 빨강이야. 근데 얘는 상품이랑 사람이랑 어때? 연결이 안 됐대. 그러면 얘는 빨강이가 아니잖아. 얘 분명히 파랑이잖아. 그걸 감안하고서 봐봐. 파랑이가 파랑이한테 반대하는 게 말이 돼? 파랑이가 파랑이한테 카운터를 칠 수가 있는 거야? 아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몇 번이 돼요? 4번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정말 색깔이 들어갈 게 아니라 딱 반대가 나와버려? 문장을 따져봤는데 그 문장의 논리가 안 맞아? 그놈이 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볼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그럼 여기에 4번이 정확하게 뭘로 바뀔지까진 몰라도 파랑이가 어찌해야 돼? 얘를 옹호해야겠지? 뭐 좋게 생각하든 뭐 어떻게 해야겠죠? 근데 나쁜 건 나오면 안 되겠지. 반대는 나오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도 좀만 더 보면 여기도 봐봐. 자, 손실인데 쭈루루룩 읽었을 때 사실 연결되지 않은 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나오니까 전부 다 뭐야? 얘도? 연결이 안 돼 있겠지. 그 다음도 그러므로 자, 근데 하나 여기서 하나 renewing은 새롭게 바꾸는 거거든. 그럼 이건 변화를 나타내. 위에 나와 있는 걸 새롭게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빨간색이 될 거고 역시나 여러분 뭐가 나와 있어? 연결을 해 안 해? 연결을 해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읽을 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물론 다 해석을 해주길 바래. 근데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게 얘가 무슨 뜻일까를 엄청 고민하면서 읽기보단 얘는 이 뜻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를 미리 파악하고 읽으면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자, 그럼 얘도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다음 문제로 우리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우리의 오늘 마지막 문제. 그리고 이거는 내가 특별하게 최근 걸로 갖고 왔어요. 바로 작년 6월인데 이거를 갖고 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거 어려워요. 근데 역시나 말했지. 어렵다고 겁낼 거야? 방법을 알면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충분히 할 만해. 정말로. 다만 얼마나 어려운지는 얘기해 줘야 되잖아. 이게 작년 6월이고 이게 좀 많이 어렵긴 했던 게 이 당시에 1등급 비율이 1.48%야. 영어를 잘하는 애들한테도 상당히 까다로웠다는 거지. 물론 이거 더 세세한 걸 따져야 돼. 언제나 난이도를 얘기할 땐 되게 세세하게 많이 따져야 돼. 뭐 중간 난이도에 더 이제 힘들어하는 애들도 있고 가령 어느 정도 한 70점대 애들은 완전 어려운 시험보단 한 중간에서 살짝만 어려워도 그걸 더 어려워할 때도 꽤 있어. 어떤 파트가 어렵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1등급 비율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건 1.48%는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일단 영어를 잘하는 애들한테도 이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야. 90점을 넘어가는 애가 1.48%밖에 없다는 거니까 말 다 했지. 특히 얘도 까다로워. 많이 어려워. 사실 아까 나왔던 글읽기들은 그래도 A가 B를 안 하네? A가 A를 좋아하네? 예를 들어서니까 이게 나오겠네? 한 이 정도고 특히 좀 쓸만한 건 이제 좀 여러분들이 까다롭다라고 여길 만한 건 이름이 나왔을 때 또는 세부사항이 나왔을 때 얘가 예시구나라고 파악하는 건 어려울 만한데 얘는 좀 더 얘기할 게 많아. 근데 다 알려줄게. 그럼 볼게. 자, 넘어가 보자. 여기 한번 먼저 볼까? 자, 내재화가 의존한데 자유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대. 첫 문장부터 너무 추상적이야.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맥락인데 어떤 걸 사용하는 맥락이야?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 자,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아까도 나왔는데 이거 as가 들어간 것들 서치에서도 마찬가지야.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부호처럼 equal이라고 두면 훨씬 편해. 그럼 여러분 이거 볼 때 얘네와 같은 요거보단 얘네는 그냥 뭐겠어? 두드러지는 보상, 뭐 두드러진 처벌, 뭐 평가하는 거, 셀프 에스팀을 뭐 이렇게 걸어버리는 압박 같은 거 뭐지? 가 아니라 통제 전략이랑 똑같은 거겠지? 이거야. 자, 그럼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어떻대? 1번 선지가 나왔네. 어때? 해 안 해? 리스트네. 부정적인 말이네. 해 안 해? 안 해.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거랑 똑같이 활동들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안 해. 여러분, 좋아, 나빠? 조금만 생각해봐. 심플하게 읽어봐. 좋을까, 나쁠까? 그치. 나는 이거 나쁘다라고 쳤어. 물론 좋다고 생각하면 빨강이 쳐도 돼. 근데 아마 나쁠 거야. 왜? 활동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귀중하게 여기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활동을 좀 경시하겠지? 별로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말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화를 시켜주라는 거야. 물론 여기서 이런 친구들도 있다? 여기서 쌤, 얘가 자유인데 그럼 통제 전략이 반대니까 바로 박으면 안 돼요? 괜찮지. 그거 칭찬해. 그건 여러분들이 국어적인 감이 굉장히 뛰어난 거야. 자유가 나왔고 통제가 나왔으니까 단어도 알았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가 대비되겠구나. 앞으로 얘네 두 개가 나오겠네? 굉장히 잘한 거야. 굉장히 칭찬하는데 그거는 뭔가 방식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고유의 감에 가까워. 그럼 여러분 방식을 알아두면 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자유와 통제를 딱 대비할 줄을 몰랐다면 1번까지 반드시 가가지고 얘를 가지고 색깔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만약에 대비가 됐어. 그러면 여기 가서 얘가 좋고 얘가 나쁘구나 라고 확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편하다는 거야. 자, 그럼 볼게. 여기도 내재화가 의존한다. 자유에 의존한다네. 이거 나왔을 때 그냥 읽는다기보단 아까 활동을 귀중한 걸로 여기게 못한다고 했잖아, 얘는. 그럼 내재화는 뭐겠어? 활동을 귀중하게 여기는 걸 거고 얘는 자유, 통제, 반대가 되겠지. 통제는 내재화를 막아, 내재화는 자유에 의존해. 이 말이 맞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면 편하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 바로바로 못 잡아도 1번만 잡고 내려가도 괜찮아. 앞으로 자유, 통제 나오겠지. 근데 그럼 그 다음 볼까? 뭐 나와? This is not to say 나오지? 우리 아까 배우지 않았나? This is not to say 뭐야? 자, 기억 안 날까봐 한 번 더 갖고 왔어. This is not to say는 자, 얘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위에 거, 얘, 아래 거까지 색깔이 어때요? 똑같아요. 물론 이때 add to say 뿐만 아니라 rather라는 역접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지? 자, 그럼 볼까?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 여기서 파란색이고 얘도 뭐야? 파란색일 거야. 근데 이때 내가 좀 더 이해를 도와줄게. 통제 전략이 좋아, 나빠? 나쁘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닐까? 그치? 통제 전략이 최악이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다. 이 말인 거야. 통제 전략이 나빠요. 근데 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야? 통제가 활동을 안 만든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통제가 활동을 아예 안 만든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This is not to say까지 맞으면 하나 또 시선이 꽂혀야지. 어디 꽂혀야 돼? 여기. add to say랑 rather랑 합쳐졌네? 그럼 여러분 뒤에 것도 알아야지. 뒤에 것도 뭐 나오겠어? 심지어 설명도 되게 길거든? 근데 봐봐. 더 두드러질수록 더 비교급 구문이야. 근데 더 두드러질수록 해석은 내가 도와줄 거니까 아까 말했지. 해석은 된다고 가정하고 간다 했잖아. 해석은 내가 도와줄 테니 따라와봐. 이 외적인 컨트롤이, 외적인 통제가 두드러질수록, 사람의 행동에 대한 통제가 두드러질수록 그 사람은 더 뭐한데? 단지 외적으로 통제된대. 통제되기 쉽대. 또는 주입되기 쉽대. 그 또는 그녀의 행동에. 쌤, 저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정말로 이거 꼭 쓰시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러네. 그냥 외적으로만 통제되고 이렇게 주입식으로만 되면 안 좋겠네 라고 이게 다 이해가 가도 얘를 가지고서 얘는 파랑이겠다라고 미리 알고 읽어줘. 그래야 둘 다에게 이득이야. 안 되면 필수, 되면은 여러분의 촉진제. 알았지? 이렇게 해주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도 볼까? 결국 얘는 뭐? 통제 전략은 나빠요. 통제 전략이 최악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어때? 나빠. 할만하지? 그 다음 볼래?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럼 여러분 봐봐. 파랑이의 결과야. 뒤에 뭐겠어? 파랑이겠지? 그치? 그러고서 보면 그 사람이 does not develop. 만들어 안 만들어? 발달을 시켜 안 시켜?
안 시켜. 그럼 얘들아, 전체가 파랑이야. 지금 내가 가릴 거야. 전체가 파랑이야. 뭐를 발달시키지 않아야 파랑이야? 빨강이를 발달시키지 않아야 파랑이겠지? 그럼 좋은 게 나올 거야. 따져보자. 가치 또는 투자. 가치나 투자 같은 걸 발전시키지 않을 거야, 행동으로. 어때? 확실하지 않아? 그럼 이제 파랑이는 빨강이를 안 해.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야. 되니? 자, 계속 갈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가 나와? 그에 따라. 그럼 잠깐만. 앞에 거가 뭐였어? 파랑이. 빨강이를 안 해요. 파랑이 해요였지. 그럼 그에 따라 뭐 해야 돼? 그에 따라서 파랑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일단 부모님이 나왔네? 자, 하나? 갑자기 부모님이 나올 것도 하나밖에 없어. 앞에 거에 대한 예시겠지? 아까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부모님이 그 중에 몇 분 있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물론 여기선 이 부모님이 예시인 걸 몰라도 연결사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랑인 거 쉽게 알겠지만 난 여러분이 그냥 문제를 풀고 땡이 아니라 글 읽기를 정말 잘하길 바래. 이렇게 독해를 하길 바래. 그럼 볼까?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입니까? 그냥 다 읽고 난 다음이 아니라 미리 생각해야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부모님이겠지? 볼까?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이야? 포상을 주네. 보상을 줘요. 강제하네. 그리고 부추기네. 그들의 아이들에게 뭘 부추겨? 숙제하라고 부추기네. 근데 이분들이 가지기 쉽대. 그럼 봐봐. 결과가 좋겠어, 나쁘겠어? 결과가 나쁘지. 결과 나쁘지. 왜? 파랑이 나쁘잖아, 지금 계속. 그럼 볼까? 아이를 가지는데 어떤 아이야? 결과가 좋진 않을 거야. Who does so? 자, 여러분 하나. so도 알아두면 편해. 나온 김에 잠깐 할게. so가 as야. so가 왜 as요? equal이야. 이걸 나중에 배워놔야 여러분이 더 쓸모가 많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려고 처음부터 계속 노리고 있었어. 이 so는 그냥 그래서 아니면 매우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봐봐. 여러분 so do I라는 표현 본 적 있지 않아? 나도 그래 라는 표현이거든. so am I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야? 나 했어. 근데 어떻게 했어? so do I. 똑같이 했단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so도 equal이구나.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as뿐만 아니라 so as가 나올 때도 꽤 있다. 알았지? 그런 것들 잘 알아두고 이런 걸 써먹을 때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해줘. 그럼 봐봐. 아이인데 어떻게 하는 아이야? 그렇게 하는 아이. 똑같이 하는 아이야. 알았니? 어떻게 할까? 오직 어떻게? 그들이 뭐 할 때? 보상받을 때, 부추겨질 때 또는 강제될 때만 그렇게 한다고. 이거 파랑이 안 좋은 거 나올 거니까 예측해서 넣은 것도 맞지만 애초에 똑같이 한다라고 했으면 앞에 거랑 똑같은 게 나와야겠지? 이해되지? 이렇게 하는 아이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외적인 통제에만 반응하는 아이가 맞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as라든가 so 같은 거 활용 잘해주기 바래. 이건 계속 갈게. 자, 그 다음도 가자. 자, 두드러지는 건데 뭐가 두드러져? 얘는 아예 똑같은 단어가 나왔네. 그대로 줬네. 외적인 통제의 두드러짐은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나왔다. 뭐가 나왔어? 이끌다. 뭐를 이끈대? 그럼 잠깐만 미리 생각해. 자, 파랑이가 이끌어. 뭐를 이끌어야 돼? 파랑이 이끌어야겠지. 그럼 나쁜 게 나와야겠네. 근데 이제 봐봐. 획득. 뭐의 획득? 자기 책임감의 획득. 좋아, 나빠? 좋지. 파랑이가 이끈다? 빨강이를 이끈다가 나왔네? 어때 여러분? 왜 답이 4번인지 알겠지 이제? 파랑이가 빨강이를 이라고 나왔으면 4번 선지는 이끌다는 안 돼. 최소한 뭐가 나와야 돼? 뭔가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겠지. 막는다 같은 게 나와야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명확하게 색깔의 논리에 안 맞는 말이 들어간다고. 뭔가 넣었는데 색깔이 안 맞네? 문장을 딱 봤는데 색깔 이상해. 이게 답이야. 알았지? 이걸 그냥 얘가 뭔가 수상한데 이런 느낌보단 색깔에 따라서 검증하길 바래. 그리고 그냥 단어를 반대로 넣는 거 통할 때도 많은데 안 될 때도 많아. 언제나 문장 전체 색깔을 한번 봐주는 걸 나는 추천해. 그럼 계속 가볼게. 여기도 한번 볼까? 자, 대안 쪽으로 대신해야 대신해. 자, 위에 거 대신에 얘야. 그럼 잠깐 봐봐.
위에는 앞에도 파랑이가 빨강이를 막는다가 나왔을 거고 그리고 그 전에도 뭐야? 부모님인데 어떤 부모님이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파란색 부모님이었지? 그럼 이 다음에 부모님 나오는 분은 어떤 분일까? 빨간색일 거고 다 읽는 것도 좋아. 읽어야 돼. 근데 읽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 어떻게 예측해야 돼? 아, 자유를 사용하는 부모님이겠구나. 통제 전략을 안 사용하는 부모님이겠구나.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읽고 난 다음에 느끼면 조금 그것보단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것보단 읽기 전에 미리 예측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럼 계속 볼게. 이분은 통제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유를 들어줄 거고 이유를 만들어줄 거고 뭔가 감정적인 공감을 보여줘. 뭐에 대한 거냐면 문제를 극복하는 어려움에 대한 감정적인 공감을 보여줄 거야. 그럼 자, 이분이 and가 나왔어. 빨간색 그리고 역시나 빨간색 할 거야. 사용하는데 뭐가 나오니? 5번 선지는 미니멈이네. 최소한이네. 그럼 자, 빨간색이 뭐를 최소한도로 사용해야 빨간색이야? 봤을 때 최소한? 자,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건 사실상 한다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겠지? 그럼 여러분, 파랑이를 최소한으로 삼아야겠죠. 그럼 뒤에 거 볼게. 파랑이 만나보자. 외적 인센티브. 어때? 외적인 통제인 거 알겠어 이제? 그럼 얘는 제대로 들어간 거지. 이렇게 읽어야 돼. 나머지 1, 2, 3, 5는 전부 다 색깔이 잘 맞아. 근데 4번만 어때? 색깔이 잘못 들어갔네. 그러니까 답 몇 번? 4번. 알겠지? 자,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쭉 배워봤는데 배운 내용들 아까 우리 글읽기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초반부의 중심 소재는 반복된다. 이름은 예시다. 그리고 This is not to say가 사실 진짜 독특해. 이름은 예시도 꽤 독특한 측면이야. 내가 좀 더 구체화를 많이 시켜서. 근데 This is not to say가 아마 되게 독특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정말 많아. 여러분들 나중에도 글읽기 꼭 한번 들어보길 바래. 특히 부정어인가? 이거. 부정어인가 아닌가? 부정어에 따라서 전개를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은 걔가 부정어인가 아닌가 못 배운 게 많을 거야. 뭔가 이게 이거 모르겠는데? 이게 긍정인 것 같은데 하는 게 꽤 많을 거야.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고 오늘 이렇게 배워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지. 선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 선지는 뭐야? 색깔이 들어가. 그리고 이 원칙은 여러분이 30번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앞으로 가르칠 문제 유형별 풀이 코드에서도 계속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염두에 두고 빈칸을 풀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 꼭 기억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문구지 second to none 합시다. 오케이. 수고 많았습니다. 빠이빠이.